안녕하세요, 맥건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는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오늘은 제가 뭐 이것저것 할 이야기는 계속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좀 못 찍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제 옛날 이야기, 맥건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라이딩을 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바이크를 탄 지. 제가 처음 바이크를 탄 이야기, 그리고 바이크를 타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 유튜브가 맨 처음엔 이야기꾼 맥건 이렇게 시작된 유튜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재밌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게 들릴지언정 좀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랑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요즘에 이렇게 좋아요, 구독 막 이런 거 제가 국어를 안 했더니 구독자가 좀 안 늘어나고 있어서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 바이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라이딩을 시작하고 싶으신데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바이크를 좋아하게 됐던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학교를 등교하는데 가끔씩 바이크가 지나갔어요. 근데 정말 4기통 바이크가 이렇게 우왕 하고 지나가는데 막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바이크 소리를 듣고서 뛰는구나. 그때 알았죠. 나는 바이크에 대한 열정과 바이크를 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렇게 바이크를 갈망하고 있는데, 중학교 동창 중에서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고2 때 걔가 이제, 야, 나 텍트 살 거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서, 야, 무조건 사. 내가 너 돈 주면 내가 사다 줄게. 이래서 걔한테 돈을 받아서 바이크 탈 줄 몰랐어요. 아예 아무 지식이 없어요, 오토바이에 대한. 근데 이제 서울 온수역까지 가서 텍트를 거래하고 제가 이제 집에 타고 옵니다. 걔네 집까지 타고 가요.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핸드폰도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찾아가는 게 문제인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지하철 1호선이 부평까지 뚫려 있으니까 그 지하철 노선 그 철길 따라서 쭉 달리다 보면 부평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제 철길이 중간에 두 갈래로 나눠지는 데서 제가 길을 잘못 타가지고 가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동네가 나와서 정말 헤매다가 겨우겨우 걔네 집에 도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둘이서 텍트 50을 타고 진짜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그 50cc 혼자 타도 안 나가는 바이크인데 둘이 타면 한 50km 정도 나가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진짜 그 텍트 50을 둘이 타고 구석구석을 진짜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 텍트 50을 타고 제가 서울에서 걔네 집까지 갈 때 너무 무서워서 계기판을 보니까 시속 30km더라고요. 맨날 자전거만 타던 애들이 처음 바이크를 타니까 시속 30만 나가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스쿠터 타는 걸 알고 웬만하면 바이크 타지 마라 이랬는데, 엄마 나는 이 50cc도 무서워서 더 이상 더 높은 건 안 탈 거야 이랬는데, 어머니가 다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 빠른 걸로 간다. 그 속도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다 이랬는데, 난 안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어른들의 말은 맞아요. 어머니의 말은 정확합니다. 저는 지금 750을 타고 있죠. 그렇게 텍트로 시작해서 이제 그 텍트는 제게 아니고 친구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도 바이크를 갖고 싶다 해서 고3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그때 당시 최저시급이 3,000원대라서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는 뭐 2,000원 후반에서 3,000원, PC방 알바는 3,500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알바는 배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치킨 배달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제가 타본 바이크가 스쿠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티백을 어떻게 타는지 네이버인가 그때 당시 뭐 야후인가에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시티백 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클런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중립 1단, 2단, 3단, 4단 기아가 있기 때문에 기아도 다 뷰리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글이 있길래 그냥 자신감으로 갔죠. 사장님이 고등학생이니까 부모님 동의서 써와라 해서 동의서도 써왔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바이크 탈 줄 알아? 이래서 솔직히 모르죠.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예, 탈 줄 압니다. 그럼 한번 타봐 이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좋댔다, 탈 줄 모르는데. 근데 그때 때마침 배달 주문 전화가 오면서 사장님이 그 주문 전화를 받으러 가면서 알았으니까 그냥 내일 저녁부터 출근해 이래서, 치킨집이 언덕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립으로 그냥 타고 내려가서 평지에서 혼자 조금 연습해보고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티백을 또 입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 아르바이트하고 한 8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 회기, 그러니까 용산 옆까지 바이크를 사러 가요. RX 125라는 바이크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거를 80만 원 주고 딱 사옵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기아 달린 바이크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아예 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그럼 저는 가야겠습니다 하고서 바이크 탈 줄 아시죠? 이러길래 탈 줄 압니다 하고서 타지 않고 좀 끌고 갔어요. 쪽팔리니까 보고 있는데. 그래서 RX 120을 딱 처음 올라탔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높아도 씨발 이게 왜 이렇게 높아? 바이크가 왜 이렇게 높나? 하고서 사진으로 본 거랑 너무 틀린 거예요. 이게 산악 바이크처럼 나온 바이크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처음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맨날 낮은 시티백 텍트 이런 거 타다가 처음에 높은 걸 타니까 너무 무섭고, 저 옆에 차가 막 쌩쌩 달리는데 높으니까 무서워서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사람은 뭐다? 적응하는 동물이다. 한 20분 타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잘 어째어째해서 인천까지 잘 갔습니다. 근데 그 바이크를 타면서 느낀 게 분명히 125cc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CT100보다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처음에 후반에는 힘이 좋은데 초반 스타트가 힘이 너무 없어서 같이 알바하는 애한테 야 너 이거 타봐. 그러니까 형 거 힘 좋은데요? 그랬고 나는 너무 힘이 약하던데. 그러고 한 달을 더 타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시티백을 타면서 그 RX 매뉴얼 바이크도 기아가 중립 1단, 2단, 3단, 4단인 줄 알았어요. 얘도 똑같이 4단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뉴얼 바이크는 1단과 2단 사이에 중립이 있어서 1단, 중립, 2단, 3단, 4단, 5단까지 있고 뭐 고배기량들은 6단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한 달 넘게 2단 출발을 한 거예요. 미친놈이죠. 바이크 탈 줄도 모르고 막 제대로 탈 줄도 모르는데 서울까지 가서 그렇게 무슨 패기로 제가 그렇게 바이크를 입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RX125를 이제 타다가 RX125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RX125 카페를 가입합니다. 이놈 알고 보니 산악 바이크네. 그래서 RX125 카페 동호회 모임도 나가요. 그때까지 저는 맨날 바이크 막 맨날 닦고 막 옆에 스티커를 막 치장하고 이랬는데 산을 간대요. 그래서 저도 산에 갈 보호 장구를 대충 입고 산에를 갔는데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번 이상 넘어지고 바이크는 걸레짝이 되고, 제가 막 붙였던 막 사무라이 스티커 이런 거 막 대가리 다 찢겨나가가지고 막 몸통만 남아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딱 자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온몸에 알배기고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산봉이라는 걸 처음 맛보고 그때부터 주말마다 산을 타면서 산에 미쳐 사는데, 그러다 결국 제가 골절상을 입으면서 RX125를 팔고 스쿠터로 다시 내려가게 돼요. 슈퍼리드 90도 탔었고 막 이것저것 막 프리마 랠리도 타면서 이것저것 스쿠터를 전전하다가 결국 군대를 가게 되고, 이제 군대 말년 휴가 때 이종 소형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종 소형을 따고, 그때 당시는 입문할 수 있는 이종 소형 바이크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한 시대입니다. 뭐 MT03, G310, 뭐 i3부터 CB300 엄청 많은 바이크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돈 있으면은 CB400, CBR400 요런 거였는데 대부분 코멧 250N으로 입문을 했어요. 와, 코멧 250을 딱 처음 샀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와, 한국의 기술력 뒤진다, 쩐다. 지금 같이 흰 양발을 타는 친척한테도 얘기했는데, 야, 250이면 평생 기변 안 해도 돼. 이거면 충분히 평생 탈 수 있어. 이렇게 또 허언을 내뱉죠. 제가 산 코멧 250이 전기계통 계속 장고장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때 당시 만난 여자친구가 바이크를 좀 안 타면 안 되겠냐 그래서 바이크를 팔고 바이크를 잠깐 접어요. 근데 제가 바이크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그때 당시 연애하면서 여자친구랑 걸어가면 정말 이쁜 여자가 딱 지나가요. 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하는 그런 일편단심의 남자니까. 아무리 이쁜 여자 막 야하게 옷 입은 여자 지나가도 안 쳐다봐요. 근데 바이크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여자친구랑 얘기하고 있다가도 바이크가 윙 하고 지나가죠.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얘기하고 있다도 안 들려요. 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바이크 엔진음만 들리네요. 이렇게 진짜 이러고 쳐다보니까 여자친구가 야 너 그냥 바이크 타라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다시 SCI 100으로 시작해서 또 막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RX 125 SM이란 걸 사게 되고, 그때 당시 텍트 타던 친구가 마제스티 125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우리 전국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깨닫게 되죠. 야 125는 아닌 것 같아. 업그레이드하자. 걔는 BMW F650GS를 샀고, 저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ER5 500을 또 사오게 돼요. 와, 그 ER5를 처음에 타고 양화대교인가를 건너는데 거기서 한번 땡겨보자 해서 땡겨봤거든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또 신세계를 맛보게 돼요. 처음 50에서 125로 넘어갔을 때는 제가 2단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신세계를 맛보지 못했는데, 코멧 250 탔을 때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근데 500cc는 250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ER5 발칸 500 엔진이 달린 네이키드인데 거기서 뿜어져 나온 토크감, 배기음 이런 게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ER5는 정말 오래 탔어요. 정말 오래 탔는데 부속 구하기가 힘들고
가와사키 부속이 그때 너무 안 구해져서 그때 EI5를 팔고 뭐 CBR400으로 넘어가고, 그러고 막 이것저것 바이크를 타다가 결국 지금은 시그너스 125랑 NC750 두 대를 갖고 있게 됐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 바이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바이크를 좋아했고 바이크를 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라이딩을 15년 넘게 하고 있지 않나. 이제 바이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제 친척 흰 양발 타는 걔도 바이크를 타고 싶었는데 계속 망설이다가 그렇게 거의 이제 3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 바이크를 탔는데, 좋은 바이크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 저가형 125 스쿠터인데도 정말 재밌게 타고 미친 듯이 돌아다녀요.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바이크를 타보고 싶고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배기량은 상관없습니다. 배기량이 10cc든 50cc든 100cc든 배기량은 상관없어요. 내가 바이크를 좋아하고 정말 바이크가 재밌으면 배기량 상관없이 너무 재밌습니다. 고배기량을 타던 저배기량을 타던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저배기량으로 차근차근 시작해서 조금 올라가면서 그 재미를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타본 사람은 몰라요. 안 타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바이크를 타고 달리는 그 자유로움, 그 바이크를 타고 느끼는 자유로움, 바이크를 타고 보는 풍경, 바이크를 타고 맞는 바람. 안 타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말하죠. 바이크 타면 죽어, 바이크 타면 뭐 사고나. 안 타보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바이크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잘 절제하면서 안전하게만 탄다면 이만한 레저, 이만한 스포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바이크를 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바이크만큼 자유롭고 재밌는 저는 레저 스포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찍겠고, 비 그치고 날씨가 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